네, 이제 이어서 복숭아부터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숭아부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역시나 보험의 목적도 어떤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품목, 그다음에 납입에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이제 해당 품목이 이제 복숭아가 될 거고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 똑같고 대신 이제 병충해에 대한 부분이 이 세균 구멍병이 있었습니다. 5회 기출문제로 해서는 순나방을 한번 준 적이 있었어요. 순나방은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됐었어요. 나머지 부분들 똑같고 단서 조항으로 그냥 이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이 세균 구멍병이라는 게 생겨 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이제 보험 기간 자체에서 보험의 목적에 이듬해에 수확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도 그렇고 이 복숭아도 그렇고 나머지 품목들도 그 참자매, 군복무 그것 제외한 나머지들은 앞쪽에 이듬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고 나무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계약년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라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수확량 감소에 대한 추가 보장도 특별 약관으로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고요. 포도라는 내용은 나머지 부분들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나 보험료 산출할 때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그런 것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험료 부분 내용은 다 똑같고요. 똑같고 이때 이제 피해율 산출할 때 그러니까 앞에 보는 그 포도 부분은 평년 수확량 대비 이 수확량 감소가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역시 여기서는 이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해율 산출할 때 이 평수 미 병충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량으로서 더 피해율에 더 플러스 시켜서 피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초에 이제 수확량에는 병충해 감수량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따로 이제 이런 병충해 감수량 부분들만 별도로 피해율 산정할 때 착감을 해준다. 역시나 뭐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한다는 이런 문구로 해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계약 인수 파트도 포도랑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전에 그 뒤쪽에 어떤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없죠 당연히. 인수 제한에 대해서도 아까 금수전, 홍과 시판, 영농, 하천, 일기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역병, 네, 역병, 궤양병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이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때 인수 제한이 된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공통된 사항들이니까 계속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역시나 이렇게 무사고시 수확량은 그러니까 조사한 값이 없을 경우에 조사한 착과수에다가 평균 과중을 곱한 값이 된다는 부분들. 포도나 복숭아만 유일하게 이런 산식이나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또 나왔네요.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그 값을 다 쓴다. 조사 값을. 평균 수확량보다 뭐 높더라도요. 보시고 이제 자두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을 보시면 뭐 아까 참자매니까 이듬해가 들어가겠네요. 뒤쪽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험의 기간에 이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도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특이사항들 없고요. 쭉 보시고 보시되 이 방제시설 할인율 할 때 방제시설 같은 경우도 2개 이상이 합쳐지면 최대 할인폭 30%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비가림설도 있고 방사항편도 있고 서리 방지용 미세 장치도 있어서 각각 퍼센테이지를 더하면 이게 40%가 되는 그러면 40% 1 빼기 40%가 되는 게 아니라 최대는 30%만 적용해서 1 빼기 30%를 적용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수학 감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뭐 내용 다 똑같고요. 역시나 이제 밑에 나무손해는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이 과실에 대해서는 수학 감소가 평년 수확량 대비 이 수확량 감소가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평년 수확량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들 계약 인수 파트는 내용이 다 똑같고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수령 어떤 수령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입안의 나무 수령이 6년 미만인 과수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나머지는 다 3년인데 4년부터 해서
사무, 유대감, 오반매, 육자, 7차 이렇게 해서 자두는 6년 미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년 미만은 무화과, 유자, 대추, 감귤, 그다음에 5년은 밤, 매실, 그다음에 7년은 차가 되겠어요. 뭐 그런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 뒤쪽에 보시겠지만 4년에서 9년까지에 대한 부분이 나무에 대한 보장 기간이라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 그다음에 자두가 자배가 혼식한다고 해서 또 채식 밀도도 잘 떨어지게 채식 밀도도 있지만 혼식 지수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역시나 이제 자두부터 해서는 이렇게 어떤 조사값이 없을 때 평년이랑 표준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120%를 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평년보다 조사값이 클 때 평년을 한도로 한다는 거 그래서 허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밤참, 대매, 우유가 평년 수확량이랑 비교를 꼭 하는 겁니다. 항상 뭐 평년 수확량이랑 한 번쯤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밤의 경우에는 내용들 뭐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하 할 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하자로 생긴 손해인데 이 하우스나 부대 시설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다 써 있는데 시설이 있는 품목은 이 부분이 보험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뒤쪽에 밤참태 대추할 때, 참다리 할 때 보여드릴게요. 보험의 목적이라는 용어로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뭐 특별히 밤이랑 이 파라기로 시작하는 게 밤, 대추, 감귤. 근데 가운데 있는 대추는 이제 신초바라기라고 써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고 보험의 기간이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밤, 대추, 감귤, 그다음에 적종 투.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그 해에 가입을 해서 그 해에 수확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징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런 부분들 뭐 삭제됐고 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의하시라고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들이니까 예전에 이런 기타 할인 할증료가 돼 있었는데 무시하시되 과거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또 과거 문제집들에서 이거 삭제됐구나 기억을 해주세요. 같이 그냥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들 없네요. 네. 역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심플하게 과실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것들은 밤은 나무에 대한 것들은 보장 안 해주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역시 오밤매 할 때 그래서 5년이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밤에 대한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대해서 이 제시 밀도 지수 할 때 이 기존 주수에 대한 면적은 가입 주수로 항상 있어요. 가입 주수가 있을 건데 가입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 주수의 수령별 분당 면적을 곱하는 데 비해서 최대 인정 관련된 주수 면적은 최대 인정 주수에 대한 수령별 주당 면적을 곱한다는 부분들 업무 방어서에 충실하게 기준은 그러니까 분당이라는 게 기본 해가지고 그 뿌리에 대한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 주당은 가지 끝으로 비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풀었으면 0.64 플러스 0.36을 더하면 이게 1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중평균을 하는 거죠. 그래서 C값을 기준으로 해서 A값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C는 그냥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만약에 1000제곱미터가 있으면 한 주당 면적으로 해서 한 주당 한 5제곱미터씩 해서 한 주당 한 200주 정도 심는 게 좋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빽빽하게 심으면 한 주당 한 3제곱미터로 해서 3제곱미터면 3천이니까 한 333주까지 심을 수 있다. 이게 가장 빽빽한 최대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내 밤나무를 이 300주, 만약 예를 들어서 200주, 333주가 있으면 내 밤나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 이 사이값에 해당이 되겠죠. 200주에서 333주 사이에 해당이 되는데 200주보다 더 널널하게 심으면 이때는 1로 본다.
근데 333주보다도 더 빽빽하게 심으면 안 되잖아요. 더 빽빽하게 심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가입 주수를 조정을 한다. 제한한다. 그 문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최대로 아니 기본보다도 그러니까 기본보다도 더 널널하게 심으면 최대 지수를 1로 적용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대로 빽빽하게 심는 것보다도 더 빽빽하게 더 빽빽하게 심게 되면 이 가입 주수가 333주가 아니라 이때 뭐 400주를 심지 말고 가입 주수를 333주 이내로 가입 주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그런 문구가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면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주당 주수를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곱하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가입 주수에다 이걸 곱하면 이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주면은 편하게 비교하면 되는 거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면 가입 주수를 주면 여기다가 뭐 분당 면적을 산출해서 곱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는 줄 거예요.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주면 그것들을 서로 곱하거나 나눠서 나머지 부분들 산출하시면 되세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앞에 맞던 자주랑 똑같고 참다리 같은 경우가 역시 아까 참자매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만 어떤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한다. 그래서 제스프리 골드랑 한라 골드라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보험의 목적에 참다리랑 비가림 시설이 있다는 거. 쭉 내용들은 뒤쪽에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림 시설이 있으니까 하우스나 뭐 부대 시설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이 들어갔다는 거. 뭐 근데 왜 일반적인 과수고 일반 밭작물인데 왜 하우스나 뭐 부대 시설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저게 방제 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쭉 보시는 내용들 되시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 그러니까 참담회 했을 때 이듬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문구에 이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나 아니면 또한 뭐 이런 숫자 기간 앞에. 그리고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한다는 부분들. 앞에 나왔던 다시 한번 보면 포도는 18,000원, 대추는 이제 뒤에 보실 건데 19,000원,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사항 쭉 보시고 여기까지는 특별한 건 없고 역시 보험료나 그런 부분도 비가림설에 대한 주계약적인 부분들은 자연재 조수에 비가림설에 대해서 화재는 또 따로 한다는 부분들 쭉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부담 비율, PO리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도 될 거고 그다음 비가림설에 대해서는 손해계 자기부담금을 빼고 역시나 보험 가입금액이랑 비교해서 더 큰 금액 그리고 아까 피복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화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미적용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사고가 화재 사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화재 사고는 자기부담금 0이고 손해액이랑 보험 가입금액을 비교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이사항들은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험 가입 지역이 조금 전까지 뭐 어떤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특수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이 농가 주소지가 아닌 이 과수원 주소지, 그러니까 농가 주소지, 과수원 주소지 아니면 농가 주소지랑 이런 과수원 주소지를 문구를 좀 기준해 주세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농가 주소지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어떤 뭐 광주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이런 농가 주소지 서울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짓는 광주에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 가능한지를 판단한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들 없네요. 역시나 참달에도 역병과 교양병이라는 문구를 쓴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림설에 대한 어떤 보장 내용들이 인수 제한상이 있어요. 인수 제한 중에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가입이 되는 거니까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달에는 인수 제한. 나머지 뭐 포도나 어디지? 대추에서도 200제곱미터 미만이 인수 제한이다.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역시 참다래 또한 역시 채식 면적을 이제 구분할 때 이 채식 면적이 윗변 넝쿨작물이잖아요. 포도와 똑같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그다음에 높이를 곱해서 나누기 2로 해준다.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면적으로 환산을 해야 돼. 면적으로. 가입 주수에 대해서 가입 주수가 나오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잖아요. 아마 수확량도 그 면적으로 나올 거예요. 윗변 나오고 아랫변 나오고 해서 그 면적으로 주어지면 가입 주수에다가 재직 면적을 구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수확량을 구하시면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그냥 재직 면적이 아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주당만 곱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문제에 따라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거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수확량을 구한다. 가입 주수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대추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아까 전에 대추 같은 경우는 이제 속한 해가 되는 게 아까 밤, 대추, 감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역시나 이제 비가림설이 있으니까 보험의 목적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쭉 보시고 그리고 대추는 이제 나무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추는 이제 일반적인 대추에 대한 부분이랑 비가림설이 자연재해 조수해랑 화재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 신초 발화기부터 시작합니다. 신초 발화기부터 10월 31일까지는 이제 밤이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비가림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제곱미터 시설비가 19,00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내용이 똑같고요. 네, 역시 뭐 비가림설에 대한 내용도 있고 특별한 사항들은 보이지 않네요. 역시 오반매였죠. 아니다. 사무유대감. 그러면 대추가 대감할 때 4년 미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는 이제 어떤 사과 대추류가 있을 텐데 사과 대추류가 있네. 어떤 품종 중에서 사과 대추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대추 어떤 품종이 되어 있는 게 귀향이 되는 것도 있었죠. 자두의 귀향, 그다음에 오디의 흰 오디, 그다음에 이 대추의 사과 대추류 그런 부분들이 또 따로 별도로 딱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 특징들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이사항은 없고 이 표준 수확량 산출할 때 이 과수원 상태 주소라는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 대추는 좀 특징이 좀 이런 게 좀 유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머지 내용도 똑같고요. 매실의 경우에는 이제 참자매니까 매실은 그럼 이듬해가 들어가 있구나 생각을 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고 역시나 이렇게 보험 기간을 구할 때 이듬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쭉 내용들은 나머지 뭐 보험 가입 금액 뭐 이런 것도 다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인율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정리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암기법 있으면 이제 공통된 것 좀 빼고 공통된 것들이라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할 부분에 있어서 매실 같은 경우는 한계 지역,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15도 미만, 전국에서 하는 품목이긴 하지만 좀 따뜻한 온도에서 이게 잘 자라는 품목이라서 연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쳐서 연평균 기온이 12도 미만은 부분적으로 인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매실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 인수 제한이. 매실은 그냥 11가지 저희가 금수저, 홍과, 시판, 영농, 하천, 일기 해서 그 부분만 있네요. 특별한 거 없고 근데 대신 매실은 이제 표준수확량 구할 때 면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재식 밀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매가 혼식한다고 해서 자두랑 매실은 혼식 지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실은 지역 지수까지 있다. 그래서 골고루 있다. 콩도 골고루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매실이 좀 골고루 있는 부분에 해당 사항이고요.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 오미자에 대한 부분들 특징들을 이제 보면서 오미자는 아까 포도랑 복숭아랑 보험 기간이 똑같았지 생각을 하시면서 10월 10일을 같이 봐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특징. 그리고 오미자는 나무에 대한 보장이 없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도 과실에 대한 부분만 있고 나무에 대한 부분 없습니다. 보험금도 역시나 뭐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 주소지랑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지 판단한다는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만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전국만 기억을 해 주시고 전국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은 따로 이런 게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오미자잖아요. 근데 이게 또 오류인 것 같은데 오미자를
아무튼 이제 저희가 맞겠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인틀에다가 기르고 하는데 나무 중 또 나무만 이렇게 된다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은 또는 이제 식묘 4년차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셨죠? 1년, 2년, 3년, 4년. 처음에 신규 가입할 때는 심어이잖아요. 식묘를 해서 1년차는 안 되고 이제 2년차, 3년차로 해서 각각 2년간 수입이 가능하다, 아니, 수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가능하고 이때 가능한데 4년차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2년간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삭벌을 해야 돼요. 삭벌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 2년간 수확이 가능하니까 다시 또 안 되고 이때 삭벌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삭벌 3년차 삭벌은 3년차 이상이니까 3년차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료는 4년차 이상, 그럼 4년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미만인지 이상인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다 통으로 쓰라기보다는 사례형으로 삭발한 지 뭐 2년이 됐다, 3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인수 제한인지 긴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미자는 그 산간 지역에서 뭐 산림원에서 또 관리를 하잖아요. 산림연구원인가에서 관리를 하는 품목인데 산에서 막 이렇게 조방재배 그냥 막 키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유인틀 같은 관리도 안 하고 주간거리 같은 경우도 좀 일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저기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하천 여기. 그다음에 표준성량 암기하실 때 역시나 유인틀 1m당 표준성량이고 그다음에 유인틀 길이를 곱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안 나왔나요? 지금 이게 울타리형과 V자만 가입이 돼요. 그 부분이 뒤쪽에 나와 있나 볼게요. 나머지 부분 똑같은데 잠깐만요. 울타리. 여기 있네. 지금 가입 가능한 게 이렇게 울타리형과 이 V자형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료는 2년 차부터 되는 거고 삭벌은 1년 차부터 가입이 가능한 거다. 수확기는 이것도 이제 올해 심었으면 이제 내년에 수확하는 품목들이라서 그 수확기는 이런 식으로 1년씩 더 플러스 돼 있고 직전 연도는 이미 가입했던 거니까 이 신규 가입보다도 1년이 더 추가되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네. 그래서 오미자까지 보고 유자 여기까지가 종합과수 유자 끝나는 거예요. 이듬해 내용들을 보시면 되시는데 유자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 착과 피해까지만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보험의 기간이 최초 수학 직전 단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 최초 수학 직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발장물지 최초 수학 직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쭉 보시면 뭐 특별한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뭐 평년 수확량 대비인지 네네 이거 있네. 네. 자기 부담 비율도 중요하죠. 지금 과수 중에서는 유자만 20%, 30%, 40% 쓴다는 부분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죠? 20%, 30%, 40% 쓰는 게 밭작물에서는 양배추가 있죠. 양배추 뒷부분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생산비 부분의 밭작물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생산비 부분의 밭작물들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농업수익 감소 보장이 좀 다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10%, 15% 있었는데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다 20%, 30%, 40%나 있어요. 이거 106페이지. 포도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포도의 지금 농업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 포도 부분도 20%, 30%, 40%가 돼 있어요. 과거에 이제 10%, 15%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업무방송에 지금 수정이 되어 있는 게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다 지금 20%, 30%, 40%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유자 같은 경우도 남쪽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 갖다가 한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었고요. 이제 유자도 사무, 유대감 할 때 유자가 4년 미만
유자는 뭐 특징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유자나 그러니까 유자 같은 경우도 좀 오랜 기간 그걸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그 수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랜 기간 하는 게 유자, 뭐 감귤, 그다음에 또 뭐였죠? 무화과. 이제 이런 품목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또 산출해 표준 수확량을 내용은 똑같고요. 이제 종합위험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 과목에서는 수학적 종합위험 과수로 또 같이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종합위험이 감귤도 종합위험이고 오디도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차를 오디 다음에 감귤, 그다음에 수학적 종합과수인 뭐였죠? 복분자랑 무화과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목차를 이제 형성해서 1과목, 2과목 통일해가지고 목차 순서에 맞게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오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험 기간부터 보시면 이제 결실 완료 시점으로 해서 이것도 유자와 똑같이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개시 이후 그러니까 결실 완료 시점이라죠. 저희가 이제 오디는 결실수 중요한 부분이니까 결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보시고 보험 가액을 구할 때 이런 표준 가격을 써야 돼.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래서 좀 이게 좀 약간 혼돈스럽긴 해요 지금. 따로 가입수확량이 안 나와 있네요. 가입수확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표준 가격을 쓰는 게 맞긴 하겠네 그러면. 아무튼 보험 가액을 구할 때 저희가 이 표준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 그러니까 여기도 표준 수확량이 이게 어디에는 주당으로 나와 있고 어디는 주당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주당 몇 킬로그램이 되느냐 이런 개념을 우선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수원별로 뭐 몇 주가 있는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당에 대한 기준을 주면 거기다가 가입 과수원에 대한 주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 표준 가격 곱할 거고 내 과수원에 대한 평균 결실수를 이 품종별 표준 결실수 나누는데 이게 주당 또는 미터당 이런 식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미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줄 수도 있어서 제가 같이 미터당을 같이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과상 2호 막 그런 것들에서 이 품종별 표준 결실수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과목에서도 어떤 조사 결실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게 주당이랑 미터 아니면 미터당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어떤 결실수를 이제 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부담 비율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곱해준다 가입 주수에다가 역시나 이때 10,000원 미만 절사를 보험 가액에서 산출하고 그렇게 산출한 값에다가 보험 가입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는 부분들 그런 게 좀 특징들이 있었고요. 부분들은 특별한 거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사무유대감 5반매 6자 7차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오디는 이제 3년 다 나머지 3년 미만이 특징이고 이제 복분자를 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안 되고 아까 전에 그 흰 오디 계통은 인수 제한, 아까 사과대 추류, 귀향, 그다음에 흰 오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오디나 복분자는 이렇게 조방 재배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조방 재배라는 용어가 있네요.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정장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키우는 거죠.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크라고 하고 잡초랑 같이 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어떤 수확량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앞부분에 나왔던 거는 역병, 궤양병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이 OD는 이제 균핵병이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20%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했거나 그러니까 이 균핵병으로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한 경우 예상되는 거.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 인수제한도 균핵병으로 한 전체 나무의 한 10% 이상이 고사했다라고 하면 이제 20%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20%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쭉 내용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표본 결과모지가 나왔는데 이 표본 결과모지는 이제 표본주를 선정해요. 제가 표본주가 만약 10주가 됐다. 거기서 각각의 결과모지 3개니까 세 가지를 보면 총 가지는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어질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어디까지 암기하기 좀 힘드니까 표본주가 몇 주라고 주어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표본
결과물을 선정하고 각 가지별로 가지 끝 20cm를 제외한 가지기를 한다. 근데 산출식에서 뭐 1m에 몇 개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서 빼기 20cm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건 문구상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가지에서 각각 20cm를 빼야 될 건지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문구가 있으니까 1과목에서 물어보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내용은 똑같고요. 감귤도 역시 종합위험 품목입니다. 감귤도. 근데 수학전 종합위험이랑 좀 유사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오디는 수학 개시 전까지 종합위험인데 수학 개시는 아예 보장을 안 하는 거고, 감귤은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수학 개시 후에는 동상의 과실손해보험 보장하는 거예요. 특정으로. 그래서 그 1과목과 2과목이 약간 모아 있는 부분이 좀 틀려요. 그래서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에 대한 이 특약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보험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주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 과실손해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보험기간 이후에 이 수학기에 동해로 인한 과실손상 피해를 보장한다. 다음은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보험기간에 봤을 때 일반적인 종합비용 과실손해랑 동상의 과실손해, 나무, 그 다음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는데, 이 추가 보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복숭아랑, 아니 포도랑 복숭아는 신규 가입 안 되고, 그 다음에 손해율이 100% 이하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문구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유사할 것 같아요. 네, 계산 방법도 똑같고 하니까. 역시나 그 감귤은 발화기부터 시작하고 한 달 더 많은, 밤이나 대충 한 달 많은 이제 11월 30일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상에는 그 다음 날인 11월 30일 다음 날인 계약년도 12월 1일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 나머지 분들이 있는데, 이 방제이설 같은 경우 이건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 방제이설 할인율 같은 경우, 방상펜 같은 경우 방상펜이 보통약관, 주계약에서는 보장 안 하고 그냥 동상의 특별약관에서만 10% 하더라고요. 방상펜이라는 게 어떤 이제 어떤 정확한지 모르겠다. 어떤 이렇게 좀 과수원이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과수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산이라고 하면 이런 사이에 이렇게 껴 있다고 하면 어떤 냉기가 아래쪽에 많이 모일 거잖아요. 방사팬을 통해서 이 냉기들을, 들어온 냉기들을 이제 배출을 시키는 것 밖으로. 그러기 위해서 겨울에는 이 방사팬을 이용해서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방사팬이 이런 겨울에 동상의 특별 약관에 들어가 있다. 그것만 우선은 다른 부분 외우기보다 특징적으로 보이길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사항들 없고, 이제 보험금 구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과목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부분인데, 옥수수라 밭작물에서는 옥수수, 그다음에 과수에서는 이 감귤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구하는 것도 등급 내나 등급 외로 구분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계산 상식이 좀 틀리니까 이건 이 과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상회 때는 역시나 뭐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건데, 이게 다른 보험금이잖아요. 다른 보험금이지만 가입은 이제 한 가지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의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을 할 거고, 따로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통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서 이때 피해율이나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손해액이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으로서 앞에 나왔던 피해율만큼을 빼주고 나머지 부분만큼을 지급한다. 이때도 잔결, 이때는 그게 안 나왔네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또 여기다가 보면, 지금 이제 감귤이구나. 감귤은 잔결이 없습니다. 잔결이 있는 거는 복분자랑 무화과. 그래서 이때는 잔동이라고 외워야 되나요? 아무튼 수학기 잔존 비율이랑 동상에 잔돈이라고 해요. 잔돈 헷갈리시려나? 아무튼 감귤은 이런 동상회 때는 잔돈, 그러니까 수학기 잔존 비율이랑 동상회니까 동상회로 인한 피해율이 있으면 그거를 곱한다. 잔돈을 남겨야 됩니다. 보시고 나머지는 잔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아직 안 봤으니까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실험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에 어떤 제식 기간에서 일반적으로 4년, 그러니까 사무, 유대, 감 할 때 그 감이 4년 미만 안 돼, 미만 안 되는 건데 고접, 가지에다가 이게 뭘 좀 붙여가지고 하는 게 고접일 텐데 그거는 이제 2년이라는 거 여기만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도전중이 들어갔네요. 그다음 중복,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다음에 이전에 된 부분이 있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 내용 똑같고 역시나 감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면적만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 면적도 아까 포도처럼 이 가입 면적 안에 주수가 들어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시그마가 있으면 품종이나 수령별 표준 성량을 다 합치면 된다. 주수랑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산출할 때 가입 면적을 토대로 해서 제식 면적이나 그런 것들 가지고서 주수를 좀 환산을 하겠죠. 이제 이쪽 부분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특징이 구할 때 저희가 이 값이 조사수학량 값이잖아요. 조사수학량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사수학량 값이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 그래서 평년수학량에서 1 빼기 PA율 1 빼기 PA율만큼이 이제 조사수학량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8년까지 2019년까지인가 아무튼 이게 업무방어서에 다 조사수학량 값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작년인가 올해부터 2019년 또는 이제 2020년부터 이게 평년수학량 곱하기 1 빼기 PA율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2018년은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조사수학량 값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7년도 이후부터 가입 과수원에서 과거수학량 적용 시 이런 산식을 준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평년수학량을 구할 때 거기서 PA율을 주어주면 그러니까 평년수학량은 무조건 주어질 거예요. 평년수학량을 주어져야 계산 산식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PA율을 주어지면 PA율을 적용해서 이 조사수학량 값 쓰고 만약에 이러한 PA율이 주어지지 않고 조사수학량 값이 있으면 조사수학량 값 쓰시면 되세요. 결국은 조사수학량 값을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PA율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복분자 OD 좀 빨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로 해서 이때는 특정형으로 태우죠. 태우, 태풍, 강풍, 우박에서 태우 이렇게 외워주시고 당연히 이제 수학 개시 전이니까 수학기라는 문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듬해 관련돼서 이런 최대 순간 풍속 태풍이랑 우박에 대한 보장만 받기 때문에 14m/s 미만이랑 그다음에 저장 과실, 저장성 약화 아까 이 부분은 거기서 봤죠. 이 세 개는 어디죠? 적관 종합 2에서 봤던 거 공통된 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듬해라는 문구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듬해. 그래서 복분자 무화가 쓸 거고요. 아까 전에 또 그리고 가입금액 구할 때 역시나 표준 가격을 씁니다. 이쪽에서 포기별 표준 수학량에다가 포기수를 곱하고 표준 가격을 쓸 거예요. 그다음에 내 과수원의 결과모지를 표준 결과모지 이때 나왔던 건 포기당이에요. 포기당. 그러니까 OD는 이제 주당이었는데 이게 주당 안에 그 미터당이라고 같이 써주세요. 그걸 산출하시고 이제 포기수는 이제 과수원 실제 경작 면적을 한 주당 제식 면적을 저희가 이랑 포기랑 주간 길이를 곱해서 제식 면적을 곱하면 구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나눠서 전체에 대한 포기수가 나올 거고 거기서 고사된 거는 차감해서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입 포기수는 고사된 걸 제외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 넣고 표준 결과모지 수를 암기해야죠. 그래서 포기당 수령이 2년에서 4년은 5개, 포기당 5년에서 10년까지는 4개. 그럼 인수 제한이 1년 이하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11년부터는 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데 여기서 이제 평년 결과모지 수가 표준 결과모지의 50에서 150%까지 산정할 수 있다. 표준 결과모지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준 결과모지가 4년 수령이 4년인데 최대로 평년 결과모지 수를 산정을 하시오.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쓰라고 하면 각각 곱해주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4개니까 4개 곱하기 50% 또는 4개 곱하기 15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접해보고 문제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 그런 수치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이제 포기당 5개, 포기당 4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령에 따라서 이제 암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 표준 결과지수에 대해서 이 평년 결과지수의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된다. 만약에
4년에서 5년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이거는 2개, 이거는 150%니까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 그러면 2년에서 4년은 평년 결과모 지수의 범위가 2에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이제 반대로 말했네요. 지금 5년에 10년은 2에서 4가 2에서 6이 되는 거고, 반대로 2에서 4년은 5개씩이니까 5개 곱하기 50%, 5개 곱하기 150%를 적용해서 이때는 뭐 2.5개, 이때는 7.5개가 되나요? 7.5개? 네, 7.5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범위.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이 있고, 역시나 이제 수확량 대신 이때는 이제 평년 결과모 지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머지 부분이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산정할 때 이 고사 결과모지를 평년 결과모지 나누는데, 이 고사 결과모지라는 게 평년 결과모지에서 어떤 수확량 개념인 것들을 빼서 미부상을 뺀 게 고사 결과모지수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합산한 거예요. 이거는 수학 개시 전과 수학 개시 후를 각각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합산하는 거예요. 고사 결과모지를. 그때 이제 이 수확량에 해당되는 게 여기 가로 여기다 쳐볼게요. 여기다 가로 치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평수미가 되는 거, 고사 결과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살아있는 거 찾고 수정 분량 할 때 이 수정 분량을 뭐라고 했죠? 이 분량이 저희가 P15, 불P15, 이 분량은 P15 이렇게 기억가 나시죠? 그래서 피해 송이가 되겠죠. 피해 송이, 그러면 전체 송이 나눠서 피해 송이율입니다. 피해 송이. 그래서 P15, 불P15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나왔네. 이게 수정 분량이라는 게 이제 피해 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걸로 전체를 나눠주고 수정 분량, 자연 수정 분량률이 15%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수정 분량률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시고 15% 기억해 주세요. 그 값을 살아있는 거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원래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분량되고 피해 난 것들을 곱하면 그게 이제 죽은 걸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주면 이게 수확량으로 인정받아요. 다음으로는 뭐 특별한 부분 없네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암기해야 될 게 잔결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잔결이 안 나오네 뒤쪽에.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에다가 결실률. 자녀 수확량 비율에다가 결실률. 안 나왔나? 뒤쪽에 나왔나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왔네요. 잔결 암기한다고 했을 때 자녀 수확량, 수확 감소한 상계수 같은 경우는 자녀 수확량에다가 결실률을 빼주는 거예요. 결실률 위에는 수확 가능한 거, 밑에는 전체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죠. 전체 결실수라고도 하고 전체 개화수라는 용어를 쓸 때는 개화수가 이 몽골이 진 거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게 결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화수랑 결실수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수확 가능한 열매수랑 전체 열매수라고 쓰니까 용어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분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분자에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이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분식.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평균 기준 결과모 지수가 4개 미만인 과수는 인수시 아닙니다. 아까 전에 5개, 4개, 5개는 2년에서 4년, 4개는 5년에서 10년까지 했잖아요. 그 미만으로 가게 되면 인수시한.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주당 예상 수확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예상 수확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예민하게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근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봐주시고 당연히 포기 단위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당이니까 포기당 예상 수확량을 써주면 되는데 좋은데 이 주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품목에서는 주당이라는 문구가 안 써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이제 무화과도 역시나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있는데 일자는 이듬해 7월 31일 이전과 8월 1일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보험 기간이. 그 다음에 복분자는 6월 20일까지, 6월 1일 날부터 6월 20일까지였고요. 태풍이랑 이제 우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나무에 대한 부분들은 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수확 개시 전이니까 이쪽에 수확기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이런 14m/s 미만이랑 저장 관련된 부분들, 복분자랑 똑같이 나와 있고, 적관 종합수랑 이 세 가지 부분 공통되어 있다. 보험 기간이 이렇게 이듬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 없고 보험금 부분만 좀
특징인데 수학 개시 이전에는 그냥 저희가 평수 미 평으로 똑같이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뭐였죠? 그 복분자도 그냥 평수 미 평 이런 개념으로 해서 수학 개시 전에는 그렇게 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그 살아있는 거에서 어떤 감수량 부분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앞에서 했던 것들 빼고 남은 거에서 잔결 잔여 수학량 비율에다가 결과지 비율을 곱합니다. 앞에서는 잔결은 빼주는 거였고 여기는 잔결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감결은 잔돈이었죠. 그러니까 수학기 잔돈 비율이랑 동상의 비율, 그러니까 잔돈. 이쪽 결과지 비율을 구할 때 고사에서 일보상 고사를 빼고 거기다가 고사 죽지 않은 것에다가 착과표율이 있으면 착과표율을 곱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과거에 이 수학량이라는 부분이 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저희가 50%, 80%, 100% 적용했던 걸 산출하는 계산식 있잖아요. 그게 위에 적혀져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고 그냥 수학량은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이 부분까지만 좀 보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1과목 정리했던 결과 제가 그때 수정을 했는데 보험금 네, 과거 2019년도 자료에는 이 표준 중량이 아니 그 수학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됐었냐면 정상과실수에다가 100% 곱하는 거고 아니 그게 1이 되는 거고요. 50% 피해는 이제 50%만 피해로 인정 아니 그 수학량을 인정받는 거고 80% 피해는 20%만 수학량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 인정 계수를 적용한다. 과거에 이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됐으니까 저희도 이걸 삭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피해 인정 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니까 만약에 문구상에 또 주어지면 저희 수학량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출한다. 수학량을 주어지면 좋은데 수학량이 안 주어지거나 이런 각각에 대해서 정상이 몇 개고 50% 피해가 몇 개고 80% 피해가 몇 개 했을 때 그걸 각각 수학량으로 환산하면 정상은 100%다 수학량을 인정받는 거고 50% 피해는 50%만 피해 아니 수학량 80% 피해는 20%만 수학량으로 한 값들 다 더해서 산출할 거고 중량이 주어지면 거기다 중량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학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구가 빠져 있으니까 삭제는 하되 눈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됐고 1과목 뒷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이 없네요. 이제 혹시 사무 유대감 할 때 사무할 때 무화가 4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나무 보장 특약의 경우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어서 나무가 보장이 안 되면 사용 과실도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업무방어수 그대로 해서 주의하셔야 될 게 4년 미만 그다음에 4년에서 9년 그때 과실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9년 초과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4년 미만은 다 인수 제한, 4년에 9년은 다 인수 가능. 나무는 9년 초과하면 인수 제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서 나무 보장이 나왔으니까 가입한 해 나무 수령이 4년에서 9년 이내에 무화과만 나무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나무는 말 그대로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니까 이 과실 부분이랑 별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무가 있지만 보험 가입을 안 하면 그건 이제 되니까 과실만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수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손에 대해서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분에서 보시면 관수시설은 그러니까 방제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좀 특징이 이렇게 보험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방제시설에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백이 방제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양배추도 지금 관수시설 미설치는 인수 제한인데 양배추는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내용은 뒤쪽에 안 보이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과수까지 끝났고 밭작물부터는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방송 종료하고